네,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핵심이었던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예외 사유를 두는 것도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필요에 의해서 정당이 그 당헌이나 당규를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그 필요에 이제 그 어떤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당 내부에서도 이제 투표의 결과는 상당히 압도적이었는데 어쨌든 그 또 좀 반대하시는 의견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한편으로 보니까 또 형식적인 면에서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면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당헌을 이제 개정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핵심적인 내용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1년 전에 이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당헌 2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조에 되어 있는데 이제 이번에 개정한 부분이 이 25조를 개정한 게 아니에요. 그 별도의 이제 그 88조의 별도의 조항에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5조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요 25조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별도로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조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당헌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그 국가로 따지면 헌법이죠. 헌법인데 25조에서는 이렇게 그 어떤 시한을 정해놨는데 88조에서 이렇게 별도로 조항해서 그것도 당무위원회 의결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왜 25조를 바로 개정하지 않았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보니까 88조에 보면은 당무위원회가 이걸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무위원회는 우리 그 국가로 따지면 행정부 같은 것에 해당하거든요. 행정부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행정부가 해석해 가지고 그걸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저로서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예외적인 듭니다. 사유가 발생해서 바꾼다 하면 이래서 전당원 투표라든지 하더라도 네.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민주당의 그 홈페이지도 다 나와 있는데 민주당 당헌을 보시면 그 첫 번째가 이제 총칙, 두 번째가 당원에 대한 조항이고요. 1장, 2장이 3장이 대의기관이라고 되어 있고 4장이 집행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3장에 해당하는 이 대의기관은 말 그대로 대의원대 혹은 당원대회라고 이번에 이름 바꾸기로 했는데 하고 그다음에 중앙위원회예요. 이번에 의결도 중앙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개정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중앙위원회가 국회에 해당하는 격이라고 좀 볼 수 있고. 근데 4장에 보면은 집행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당무위원회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대의기관이 국회에 해당한다면 집행기관은 행정부에 이제 그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거를 중앙위원회 의결로 하지 않고 집행기관이 당무위원회 의결로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만약에 저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면 25조를 그냥 바꿔서 이 6개월 시한을 그러니까 1년 전 사퇴 시한을 그냥 없애든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6개월로 줄이든지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이고 또 아니면 누구한테나 다 그 적용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좀 그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일단 이제 네.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두었던 이야기가 공정한 대권 경쟁을 보장하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예외 사유가 발생을 해서 이거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럴 수는 되어버리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공정한 대권 경쟁이 되겠느냐 이제 아주 이런 그 기본적인 이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그 부분을 이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원래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는 처음에 우리 그 당권 대권 분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오래전이지만 한 2000년대 초반에 당시에 그 이회창 총재 기억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이회창 총재가 계속해서 대선에도 도전하고 그다음에 또 당권도 또 갖고 있고 총재로서 말 그대로 제왕적 총재 마지막 제왕적 총재였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지 않느냐.
사실 그때 박근혜 의원이 그래서 탈당했었어요. 요 당권 대권 분리해 달라라고 하는 걸 요구했는데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탈당하고 나중에 또 다시 이제 그 부분이 해결돼서 복당하고 했는데 첫 번째는 그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경선이라고 하는 제도도 사실 그 전까지 없었거든요.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원래 그냥 총재가 다 대권 후보고 이제 그랬던 거죠. 추대하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 이게 공정한 경선 관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여당의 총재를 대통령이 겸임하는 이제 그런 관례를 좀 없애는 그 당정 분리를 하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목적에서 이제 그 분리를 하는 건데 최소한 그 기간이 1년 정도 전에는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그 이후로 한 2005년인가요? 부터는 이 조항이 생겨서 한국 정당사에서는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요거는 거의 그 이변 없이 유지가 돼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년 전이 아니라 1년 6개월 정도. 네, 1년 6개월 전으로 되어 있죠. 거기는. 네. 네. 두 당이 약간의 좀 그 시간상 어떤 차이는 있는 건데 네.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면 민주당이 굳이 이걸 바꾼 이유가 그러니까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네. 되는데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따르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된다면 그 전에 물러나야 되고 결국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를 못한다. 네. 이 점을 그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 이게 TF에서 이번에 개정 시안을 낼 때 명시적으로 어떻게 써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네, 했더니 이제 두 가지 이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당원에서 당선해서 이제 당원에서 선거의 1년 전까지 사퇴할 걸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사퇴 시한과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많은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많은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다. 요 부분이 이제 그 어떤 명문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요 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화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이 부분이 다른 하나의 이유가 현행 당헌에서는 대통령 거리 등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비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사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그 개헌이라든지 등등의 탄핵의 등등의 이제 사안이 발생해서 당겨지면 아니 그러면은 갑자기 어떻게 이 출마를 하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두 번째 부분은 아주 그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얼마든지 당론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이 앞에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을 맞물릴 경우에 많은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다. 이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 많은 당내 혼란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공천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네, 그래야 그 다음 대선도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사실은 어차피 이게 본론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수의 해석은 결국은 이 작업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의 기초 작업 아니냐, 다 이렇게 해석을 이 하잖아요. 대표가 연임을 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일단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만약에 도전을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한국 정당사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드문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지금 당 대표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당원들이 또 이재명 대표 이외에 다른 당 대표를 원하는 다른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제 당내 주류에서는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없이는 지금 당을 이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연임을 한다 못 한다라고 하는 이제 조항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례상 그렇게 이제 안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당원에 연임 금지 조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임에 도전하고 말고는 자유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미국에서 네. 이제 대통령 연임 규정이 없을 때 이제
그 초기에 이제 미국 대통령에서 그럼 얼마든지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지 않느냐. 사선까지가 있었죠 아마. 근데 이제 그 사선에 도전하지 않았죠. 네, 사선에 도전하지 않아서 그 뒤에 이제 재선으로까지만 이제 딱 네,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못을 박았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이 이제 그 정당의 문화나 아니면 이제 정당 민주주의 이제 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그 동의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제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역대 어떤 정부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탄압이 이 정도로 심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뭐 이 대표의 연임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당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뭐 연임을 하는 게 좋다고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규정까지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좀 연임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연임을 하게 되면 당장 그 조항에 걸리게 되는데 1년 전 사퇴 시한에 임기가 그렇게 되면 아니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당대표 출마를 왜 하느냐 이제라고 하는 비판에 또 직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그 당원까지 교체를 한 건데 뭐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타당하다고 볼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표의 연임을 바라시는 분들도 정당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상황이 비상하니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은 뭐 굳이 이렇게 그 고집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입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 논리 이전에 원칙론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일반을 놓고 보면 대통령이든 뭐든 연임 보장하는 나라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4년 중임제 기한 얘기 나오잖아요. 오히려 이제 저희는 연임을 좀 허용하자는 쪽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네. 연임 자체가 민주주의의 어떤 반대의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다음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당수 이름을 제가 기억은 못했는데 20몇 년을 아마 당수하면서 했던 그런 경우에서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메르켈도 굉장히 오래 했죠. 메르켈도 꽤 오래 했고 네, 스웨덴 같은 경우도 네. 이른바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이제 계속 그 유지를 하면서 그분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해요. 엄청 오래 했던 걸로. 네네네.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반민주주의자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연임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연임 자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연임 자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이제 정치적 관례로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보통은 연임을 할 수 있을 때는 보면 그 당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 연임과 별로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 대표나 아니면 대통령이든 당 대표든 뭐 그 의원회각제소 수상이든 간에 그 사람의 권한이 충분히 견제와 균형 사이에서 이제 그 놓여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굉장히 뭐 오래 해도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거고 연임을. 결국은 이제 그 연임이 이제 계속 어떤 경계거리가 되어 왔던 것은 사당화로 가기 때문 아니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당 대표들도 과거에 이제 총재형 당 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 대표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임기를 사실은 2년으로 제한하고 과거에 이제 연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러면 당 대표의 권한이 충분히 어떤 견제와 균형 속에 놓여 있어서 연임을 해도 별 상관이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뭐 연임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일 거고요. 네. 아니면 당 대표의 권한이 비교적 상당히 강한 편이고 당 대표가 원하면 의지대로 당의 여러 가지 사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걸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지금 교수님의 진단에 따르면 그 민주당 이 대표 연임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연임을 도전하느냐 마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결국은 대표가 당을 어느 정도로 대표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지금 당 안에 갖춰져 있느냐, 그렇죠. 아니면 오히려 거기에 지금 약화되고 있는 거냐, 이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연임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밖에서 말 그대로 이제 정부 여당과 검찰로부터 너무 많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검찰이 수시로 이제 수사를 이제 반복하고 또 재판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체포 동의안도 이제 이렇게 오고
하니까 아니 당 대표가 지금 너무 취약하다. 당 대표의 어떤 위상과 권한이 이제 말 그대로 이거는 내부라기보다는 외부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금 당 대표를 너무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 대표의 지금 오히려 당 대표의 권한을 좀 강화시켜주고 당 대표를 지켜줘야 되고 가장 유력한 이제 그 당의 대선 후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연임도 좀 허용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당 내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지금도 당 안에서는 당 대표 역대 어느 당 대표보다 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느냐. 그러면 연임을 한다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차원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흔히 썼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끌어오면 지금의 시대 정신이 이건데 지금 이 대표가 내지 대표 후보가 채택하고 있는 노선이라는 게 딱 부합하고 다시 말해서 지금 정치 지도자가 보여주는 컨텐츠의 결국 화신이다.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된다, 연임이 돼야 된다. 이런 접근법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우리의 대표인데 여권으로부터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키는 방법이 뭐냐?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다. 네. 요게 있잖아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전체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이제 하는 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리고 이제 민주화 이후에 지금까지 뭐 최근까지라고 저는 대체로 그 시점이 한 2015년 전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15년? 근데 한국 정치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 포퓰리즘이나 팬덤 같은 것 정치가 이제 좀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 또 이제 정치 자체가 굉장히 대결 구도가 이제 아주 강화되고 서로 이제 타협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조성됐던 시기가 이제 탄핵 그 직전에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보면 지금 좀 있으면 한 10년 가까이 되겠네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정당들도 당 내에서 당 대표의 권한 같은 것들을 좀 약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권위주의적이다라고 해서 견제와 균형을 좀 더 강화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정치 문화도 그렇고 정당 문화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조성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탄핵 이후로는 이제 정당들 간에 또 정치 세력들 간에 말 그대로 타협 없는 그런 대결 이제 이런 구도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또 팬덤 정치 같은 것들이 강화되면서 좀 소위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편이 무조건 이기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앞뒤를 따져보거나 아니면 우리 당이 얼마나 더 민주적이고 아니면 더 어떤 그런 상대 당에 비해서 개방적이고 이제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똘똘 뭉쳐서 싸우는 게 무조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정치 문화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거죠. 이기고 보자. 네. 근데 아무튼 만약에 하면은 지지층 말고 중도층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중도층에서는 사실 저는 지금도 보면은 최근에 조사를 보고 저는 사실 잘 안 보고 있다가 최근에 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저는 주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서 취임 2년 차 국정 지지율로 보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더군요. 20% 초반대에. 21%까지 갔어요. 네. 갤럽 조사. 네, 갤럽 조사에서.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주로 그쪽을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민주당 쪽 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26% 정도 나올 때 민주당 지지율이 한 27%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너무 낮다고 이제 그동안에 많이 비판을 했는데 그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지금 현재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당 내에서 저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오면 당내에서 좀 심각한 문제 제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원인이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이것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사법 리스크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능하지 못하다 제1야당이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선거에서 이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이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이 중도층이 보기에는 그렇게 어쨌든 20% 초반대니까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지를 하고 있다고 보고 그 이외의 분들은 지금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최소한 그 지금 개혁 입법 드라이브는 어쩔 수 없고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민주당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지금 아닌가요?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면 최장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뭐 김건희 그 여사가 이렇게 뭐 그 백 받은 거에 대해서 권익위가 그렇게 해석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죠. 네. 문제는 그런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적인 국민들이 왜 민주당을 지지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당내에서 문제 제기가 전혀 없다는 것도 저는 좀 사실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문제 제기가 나왔어야 된다고? 우리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으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럼 예를 들면 중도층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결국은 그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요인이 작동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이 과연 그것 때문이냐 자체를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은 사법 리스크가 뭐 있는 거는 뭐 그냥 그 기정사실화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예를 들면 검찰하고 계속 싸우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탄압은 탄압대로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정책적인 사안에서 리더십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국정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져간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뭐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개혁 입법 여쭤봤던 게 정책 사안 부분이라고 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A부터 Z까지 모든 걸 나열해서 뭐 이렇게 종합 점수를 내는 게 아니라 네. 어차피 이제 국명마다 이슈가 있고 현안이 있고 그 대응력을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그 부분에서는 뭔가 지금 삐끗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느냐. 네. 그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네. 그 요인을 빼면 뭐가 있느냐 요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뭐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상당히 공격적이고 과감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니 야당이 선거에서까지 저렇게 많이 이겼는데 조금 더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원구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 이제 그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고 원구성. 네, 그다음에 이제 빨리 이렇게 뭐 법대로 빨리빨리 해서 이제 다 타협하지 않으면 빨리 개문 발차를 국회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보면 정치 전략이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니 의석을 많이 얻었는데 야당이 지금 너무 좀 독주하는 것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조사해야 되는 네. 항목으로 좀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고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한다면 이라는. 도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당원 당규를 개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그건데 도전한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도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정치는 생물이라길래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마 올 초 작년 말 올 초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한 반반 정도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듣기에도. 그런데 지금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뭐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그다음에 국회의장 선거 과정들을 이렇게 쭉 거치면서 이제 변화된 과정 속에서는 이 대표가 연임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관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